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복을 해도 왜 첫 시작은 이렇게 어색할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 봐. 오늘의 영상은 책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낭독하시겠습니다. 이 책은 돌봄과 작업이라는 책이고요. 여기에 홍한별 번역가님이 쓰신 글의 일부입니다. 네. 세상 모든 엄마는 제 자식을 버린다. 그래야만 아이는 홀로 서고 한 사람의 독립된 개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일을 하기 위해 아이를 버렸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느낀다. 이걸로 영상을 시작한 이유는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엄마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진짜 오늘 우리가 1시간 이상 떠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왔습니다. 최초로 3편 나가나요? 아, 이런 한편으로 그냥 한 편 한 컷을 올려버릴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네,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오늘은 또 늘 그렇듯 채영님이 추천해주신 책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움직시 출판사에서 나온 당신 엄마 맞아? 입니다. 진짜 제목부터가 짱이죠? 그것은 앨리스 백델이 쓰고 그린 만화이고요. 만화이지만 여러분 만화가 아니에요. 웬만한 심리학 전문 소설계에 버금간다. 내가 봤을 때. 진짜 당신 엄마 맞아? 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엄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엄마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웬만한 전문 심리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만큼 전문 서적을 독파하면서 자신의 상담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쓴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특히 아동심리 전문가들의 저서의 일부를 볼 수 있고요. 굉장히 그런 거에 꽂혀서 집요하게 네, 이야기를 풀어내는 책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백델은 레즈비언이고 그 백델 테스트 영화가 얼마나 성평등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백델 테스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앨리스 백델이. 그래서 자신의 연애 경험 속에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엄마와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는가, 얼마나 약간 소위 말해 얼마나 많은 뻘짓을 해왔는가, 또 되게 엄청 솔직하게 여기에 다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할 수 있는가? 이렇게 솔직할 수 있어요? 용감하다.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 한국 사회에서는 더 한국 사회에서는 안 돼. 자, 그래서 일단 엄마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저는 이걸 읽고 어떠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내면의 동요와 저희가 내면의 동료가 시겨와가지고 그러니까 눈물을 한바탕 흘리고 저는 지금 거의 수도꼭지가 읽었으니까 여기는 지금 고장난 툭 수도꼭지예요. 치면 나와요. 눈물이 오늘도 만나자마자 울었다고요. 툭 치면 나와. 내면의 동료. 그러니까 솔직히 섭식장이랑 엄마의 관계가 굉장히 큰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도 하면서 반발심도 좀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약간 이런 마음? 근데 이걸 읽으면서는 그냥 그치. 자, 이러면서 우연히 편 곳의 소제목이 미움이야, 미움. 엄마 미워. 그만해.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예 끊어내도 솔직히 힘든 관계인데 이러나 저러나 끝없이 나를 고민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울게 하는 관계이지 않나. 그리고 이 정도로 엄마를 연구하려면, 엄마의 관계를 연구하려면 정말 오장육부를 꺼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찐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목이 당신 엄마 만화니까 비난 쪽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엄마를 이해하고 싶었고 정말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채영님 어땠어요? 저는 또 엄마랑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엄마와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그냥 주말 하루 동안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읽었어요. 그냥 어렵네. 무슨 얘기일까? 그렇구나. 그리고 덮었어. 아무 생각 없이 덮었어. 근데 몸이 진이 빠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지? 나 아무 감정이 그게 없었는데 왜 힘들지? 그리고 나서 진솔님과 줌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때 깨달은 거지. 이게 뭔가 날 엄청 세게 쳤구나. 치고 갔다. 치고 갔구나. 근데 그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뭘 이렇게 세게 쳤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책을 읽고 오늘 동안 오늘이 오기까지 진짜 술을 정말 많이 마셨어. 이게 뭔가 엄청 무디게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감각하고 싶지 않구나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와중에 치과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빨 씌우는 건데 이게 몇 달을 임시치가 계속 제가 이를 너무 꽉 깨물고 해가지고 자꾸 깨져서 임시치로 몇 달을 계속 바꾸고 하다가 마침내 이제 진짜를 씌웠어요? 진짜를 씌웠는데 아픈 거예요. 통증이 계속. 근데 내가 바로 병원을 안 갔어. 왜? 그니까 진통제도 안 먹고 그 아픔을 오롯이 느꼈어? 생으로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날 이렇게 몰아가고 있나. 그러게 왜 그렇게 또 아픔을 견디게 하고 있을까? 약간 그런 진통제도 안 먹고 생으로 그런 혼란스러운 일주일 한 열흘인 것 같아. 뭔가 세게 치고 갔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영상을 찍어도 되는 것인가? 이거를 저도 같이 읽고 나눠보고 싶었던 이유는 이 제목부터 질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시는 분들에게? 같이
솔직히 우리 이렇게 묻고 싶었을 때 있었어. 너 내 엄마 맞아? 엄마 그래도 돼? 날 낳은 사람이 맞아? 엄마인데 왜 그래? 응. 그래서 그 분노에 한번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다. 그걸 허용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엄마에 대한 분노의 축복은 끝이 없어라. 뭔 문장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게 치고 올라오고 뭐 하나 해결되면 치고 올라오고 뭐 하나 해결되면 치고 올라오고. 근데 이건 진짜 대물림이 큰 것 같아. 이렇게 그거 알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처럼 정말 엄마의 관계가 자잘자잘한 사춘기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 속상하고 서운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정말 뭐랄까 우리가 느끼는 이 뼛속 깊은 분노와 미해결된 과제들은 아주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자궁에서부터 트라우마가 옮겨진대요. 맞아요. 그렇다고들 하죠. 특히 정신분석 쪽에서는 더더욱이. 그리고 섭식장애처럼 이런 건 사실 몸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트라우마적인 것의 발현이고 증상의 발현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모체를 통해서 옮겨받은 아이의 울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쩔 모체를 통해서 건네받은 트라우마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지점을 보는 것, 그 지점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내 트라우마와 엄마의 트라우마를 분리해내는 것, 그것도 저는 중요하지 않나. 내가 가진 이것들 중에 어떤 불안은 내게 아니라 엄마 거구나. 이걸 계속 분리해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저도 그래서 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엄청 많은 불안 그런 것들 중에 이거는 내가 직접 경험한 세상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엄마가 엄마에게 전이받은 불안이구나. 이건 내 경험이 아니구나. 를 좀 구별해냈을 때 좀 이렇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강렬한 문장을 시작하잖아요. 난 아이를 버렸다. 그러니까 엄마가 된다는 거는 뭘까? 그 나의 존재가 엄마한테 어떻게 느껴졌을까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 거기서 이제 긍정으로 가냐 부정으로 가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내 존재가 엄마한테 정말 말하는 축복이라면 행복이라면 내 존재가 꽤 괜찮게 느껴질 것 같은데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서 알 수도 있고 느낌으로 알 수도 있지만 여튼 엄마가 나를 낳음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더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엄마가 늘 저를 낳아서 엄마의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그런 얘기를 몇 차례고 들었거든요. 나도 듣긴 들었지. 근데 나는 그것이 내 자존감을 올리는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화가 났었던 것 같아. 진짜? 왜냐면 궁금해. 그렇게 소중했는데 나한테 왜 그랬어? 그래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 일관적인 육아가 필요해.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엄마를
엄마가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음. 것을 이제 왜냐면 아이는 엄마 혼자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가 여성 개인의 몫으로 되어버리는 이 사회 구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엄마가 저를 정말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물론 그때 같이 저를 양육해주는 이모도 있고 했지만 엄마의 부담이 많이 컸겠죠. 근데 그런 구조적인 거를 그래서 나도 공부를 막 하게 됐었던 것 같아. 이게 엄마를 그냥 탓하는 거는 미안하고 그리고 그냥 엄마가 나에게 못 해준 게 문제가 아니라 해줄 수 없었다? 엄마가 그렇게 소중한 나를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찾아가기 위해서 막 그런 여성학 이런 걸 좀 공부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실마리를 찾았던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이 사회는 특히 남성 중심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을 약자로 위치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저는 여자끼리 싸움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녀 관계에서도 모녀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 어떤 문제를 특히 섭식장애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프면서 이것을 엄마의 양육 태도의 문제로 단정 지어버리는 그 시도들이 저는 되게 불편하고 불쾌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얻고 싶었던 답은 그게 아닌데 오히려 이것을 엄마와 나의 갈등으로 만들면서 오히려 더 고립되는 느낌? 우리 둘만의 문제로? 그랬던 것 같고 그게 나는 참 싫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엄마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엄마들이 엄청나게 미안해지고 안 그래도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막 좀 미안함? 이런 걸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장착하잖아요. 특히 한국의 엄마들에겐 그 엄마의 부족함을 자극하면서 죄책감을 자극하는 그런 시도들이 되게 한국 사회에 많잖아요. 근데 애가 아픈 이유가 너야 라고 하면은 엄마는 그 죄책감이 더 증폭된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엄마들은 필연적으로 딸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얘를 낫게 하는 것이 목표와 목적이 되는 거죠. 삶에. 근데 난 그게 내 의도랑 너무 안 맞는 거야. 난 엄마와 분리되고 싶어서 어떤 그 도전으로 도전의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섭식장애로 이어진 건데 그 결과가 엄마가 나에게 더 집착하는 반응을 생각해서 약간 오리무중인데? 이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이건 내 의도와 다른데 그게 모순적이에요. 맞네. 그랬겠다. 제가 진짜 채영님이랑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독립된 개체로서 주체적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녀 관계. 근데 한국에서 진짜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나 싶거든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잖아. 애정이나 정서적인 교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인 거지 나랑. 다른 존재인 거고. 근데 어려워.
이 한국 사회 내에서 만들어진 모녀 관계에서 분리된다? 이건 되게 어려운 숙제 같아요. 그리고 나는 분리되고 싶은가? 라고 또 스스로 자주 질문하는 것 같기도 해요. 분리되고 싶은데 그 분리라는 게 뭘까? 라는 생각? 왜냐면 이 책 100대도 보면 뭐랄까 나는 이게 다 엄마한테 보내는 연서 같았어 나는. 비난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엄마를 너무 이해하고 싶고 엄마에게 이해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수용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렇지 못해서 이 사람이 겪게 되는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들과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담겨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 분리라는 거, 서로 독립된 객체로 살아간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라는 의문이 좀 들었던 것 같아. 저는 이걸 묻고 싶었어요. 뭐? 여기 아까 우리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엄마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만 엄마에게 있지 않을 뿐 그건 엄마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진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긋날 수밖에 없잖아. 어른할 수밖에 없지. 다르니까. 오은영 박사가 애를 키워도 아이에겐 결핍이 있을 거라고. 그렇겠지? 완벽한 엄마는 없어.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인용되는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나 완벽한 엄마는 아니라. 맞아요. 근데 그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어렵더라고. 그치. 그래서 나는 그냥 진솔님이 경험한 엄마와의 어긋남. 엄마랑 맨날 만나는 것 같은데. 정말 얻고 싶었지만 얻을 수 없었던 단 하나를 꼽는다면 진솔님에게 무엇이 있을까? 2개 정도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아빠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의 윗세대들에게 이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흠이 되는 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선택인 거겠죠. 그리고 그 선택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제 동생이 결혼할 때 엄마 옆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은 사람들이 욕할 일이다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끔찍한 폭력 안에서도 그 시집살이 안에서도 아빠와의 헤어짐을 택하지 않은 건 우리 때문이라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나는 오히려 엄마가 뭐라고 해야 될까? 거기서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것들이 저와 제 동생한테는 너무 큰 상처와 그쵸.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늘 위기에 놓여 있었을 거고 늘 안전하지 않았을 거고 그쵸. 불안할 거고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은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둘 다에게 가지 않겠다. 우리 둘이 알아서 먹고 살면 우리 신혼을 보내라 약간.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너네가 뭘 모르고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너네를 위해서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답이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제 동생도 지금 결혼 안 했고 지금 이혼 누가 흠으로 볼 것이며 그들이 흠으로 보는 게 뭐가 문제이며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도 다행으로 남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안 좋은 선택이었던 거야.
워스트 중에 워스트였던 거야. 근데 아직도 이걸 엄마랑 엇갈리거든요. 저는 이제는 포기했죠. 이제 뭐 나중에 화문이혼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그러고 살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엄마가 우리가 14, 13 이때 이혼했으면 그 이후에 오히려 엄마랑 같이 살아내기 위해서 애쓴 기억이 우리에게 힘이 됐으면 됐지. 그 이후에 엄마가 이혼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일들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다행이 될 수 없다. 근데 엄마는 여전히 그게 엄마의 최선이었다. 라는 것이 우리 엇갈림이고 그 과정에서 엄마가 늘 얘기하는 게 돈이거든요.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 너희에게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너희에게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 동생과 제가 얼마 전에 둘이 얘기할 때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엄마한테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엄마한테 내는 건 똑같이 얘기했지. 다 해줬잖아. 밥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우리 정말 경제적으로는 아주 어렸을 때 잠깐 힘들었을 때 빼고는 없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동생이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냥 변명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면 내가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동생이 자기 또한 자꾸 경제적으로 뭔가를 주려고 한대요. 마음을 주기보다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나 동생은 우리가 몰라 찢어지게 가난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아빠랑 이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그냥 우리 셋이 안전한 공간에서 사는 게 난 훨씬 우리에게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엄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럼 자기가 한 모든 선택들이 부정당하고 실패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정말 우리 사이에서 절대 좁혀지지 않을 거리야. 이건 진짜. 그래서 이 백들이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줄 수 있는 거 우리한테 준 것 같아요. 그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이겠죠. 이제 그걸 좀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그걸 막 부정하고 거절하고 비난했다면 이제는 그때는 그래 엄마한테 그게 최선이었겠지? 하는 생각? 그걸 하는 거 같아요.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렵긴 하지만 그런 거 그게 좀 좁혀지지 않는 거리인 것 같아. 나랑 동생이 원했던 건 그냥 엄마가 맞지 않고 우리도 맞지 않고 누구도 다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정서적으로 그냥 행복한 거였는데